자, 지금부터는 대화의 원리라는 강의를 할 거야. 자, 근데 이 단어는 모든 고1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야. 창비, 미래엔, 지학사, 비상강, 천재 김수학, 천재 김총철.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에는 이 대화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게 원래 수능에서는 뭐였냐면 화법이야, 화법. 화법이 뭐지?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 즉, 대화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문학적 능력도 중요하고, 좀 개관이야, 개관. 문법적 능력, 독서 이해 능력 다 중요하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생활을 할 때, 대화할 때, 우리는 말을 할 줄 알아. 대화하잖아. 지금 나도 강연하잖아. 그럴 때 좀 좋은 원리들,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대화, 즉 화법이야. 원래 화법 말고 장문도 있지. 이 장문은 글쓰기인 거지. 글과 관련되니까 여기서는 장문이 아닌 거야. 화법인데, 화법이 뭐야? 말하는 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대화의 원리, 화법에 관련된 이론이야, 이론과 실제 생활의 적용 문제가 모든 고1 출판사에는 다 나오는 것이라서, 먼저 이 개관은 어느 한 출판사의 개관이 아니라 모든 출판사의 동일한 개관, 먼저 이론, 대화의 원리에 관련된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이런 태도의 원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지학사, 창비 뭐가 들어갈 때 각각의 예시는 다르겠지, 출판사마다. 그건 또 각자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강의를 선생님이 얼마 전에 찍은 것도 있고, 예전에 찍은 것도 또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보면서 한번,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각 출판사마다 적용되는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다. 알겠니? 그래서 이건 공통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야.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을 대화의 원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너희가 지금 고1 내신 때문에 배우잖아.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아저씨 같은 얘기인가? 너희가 사회에 나가서 또는 어른이 돼서 할 때, 다른 사람과 살 때 이 대화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서 잘 지키면 너희가 사회생활 하는데 참 좋은 거야, 이거.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내신 점수나 따자고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겠지? 정말이야, 정말.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사회 나가서 정말 좋은 거고, 이 이론을 모르면 이제, 저렇게 말이 저렴해. 이렇게 말이 싸구려야. 쟤와 대화를 하면 참 이해가 안 돼. 이게 대화의 원리를 모르는 친구들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효용성이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린 고1 내신 점수 따는 게 핵심인 거지만. 그지? 하루 동안 윤희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대화의 원리를 알아보자 해서, 실제적으로는 대화의 원리를, 이건 어떤 출판사겠지, 이거는 다른 미래엔 출판사야. 하지만 이렇게 쭉 요것도 이론이고, 그 다음이 나가는데,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총 3페이지가 필요하다. 4페이지 필요하다, 4페이지. 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5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론이야, 이론. 그러니까 먼저 대화의 원리 이론을 먼저 설명할 건데 상당히 길니까 이거 먼저 잘 듣고 외우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는 거야. 모든 공통이라고 했어. 자, 백지 준비됐니? 자, 출발합니다. 대화의 원리에는 또 분류를 해보면 공손성의 원리. 자, 뭐라고? 공손하게 하는 원리. 공손하게 해야지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가 될 거 아니야. 물론 내가 독재 권력자라 가지고 막 찍어 누르는 대화하면 안 되잖아. 항상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뭐라고?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이거 외워야 돼. 그러면 또 각각 또 분류가 된다.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 유지라는 게 원래 예전에는 없었는데 좀 새로 생긴 거야. 이 개정에서 대화의 원리에 체면 유지의 원리라는 항목이 생겼어. 예전의 이론에서는 체면 유지의 원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새로 생긴 원리가 체면 유지의 원리도 대화의 원리. 그 다음에 순서 교대의 원리. 이건 이름 자체가 뭔지 알겠지? 화자 혼자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나야 뭐 지금 강의를 하니까 혼자 얘기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화자와 청자 친구랑 대화할 때 순서를 교대해야 되는 거잖니? 순서 교대. 자, 외운다. 시작. 대화의 원리, 사원리야, 사원리. 시작. 공손선의 원리, 협력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네 가지가 있다. 대화의 원리.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공손성의 원리부터 하나씩 가는 거야.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 자, 이 개념이 뭐냐면 항상 뭔가를 배울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지. 자, 서로 예의 바른, 서로야, 서로. 화자와 청자 서로. 화자와 청자가 서로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 그러니까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하자. 예의 바른. 서로 예의 바른. 서로 공손하게 대화하자라는 것. 상대방에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것은 최소화. 가장 적게. 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제로는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상대방 공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의도가 의식할 때 난 대화의 원리를 지킬 거야. 근데 그 중에 공손성의 원리가 있어. 그건 상대방에게 예의와 공손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대화 같은 건 말하기, 네 입에서 꺼내기 전에 상대방이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해야지. 그리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해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공손한 걸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공손성의 원리에도 뭐가 있냐면 공손성의 원리에도 여기 있어. 자, 별표 외운다. 시작. 요관 찬겸동의 원리가 있어. 요령의 경률. 그래서 경률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 여기다가 별표. 이 경률이란 단어도 알아야 돼. 이 경률은 법하고는 달라. 법, 규칙 있지. 법과 규칙은 약간 사회적인 원칙이잖아. 사회에서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라고 딱 성문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 법과 규칙이면 요령의 법 혹은 관용의 규칙이라고 안 하고 요령의 경률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경률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나는 하루에 밥을 먹었을 때 이를 3번 닦을 거야. 밥 먹은 다음에 항상 닦을 거야는 나의 치아 건강에 대한 나만의 경률이라고 하지. 나만의 법이에요. 치아법, 치아 규칙이에요는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률은 자기 자신이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요령의 법이 아니고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그래서 경률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야. 경률. 이해됐어? 기억나니? 인출할 수 있어? 난 주입하고 있고 너는 듣고 이해한 다음에 빽빽이 인출. 그리고 뭐지? 왜지? 그리고 이해, 기억, 속도. 니네 문해력 속이기 훈련하니? 자극 줘야 돼. 그걸 지금 안 하고 등한시할 수 있지만 고1, 고2, 고3 올라가가지고 이해 속도 느리면 뭐 될 게 없어. 이해 속도가 느리면 니네 수능이 안 돼. 수능이. 수능은 이해, 기억 속도가 되게 빨라야 수능이니까 매일 하길 바란다. 힘들어도 오늘도 하자. 잔소리 한번 해본 거야. 잔소리. 자, 다시. 자, 경률했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공손성의 원리에는 5가지의 경률이 있는 거야. 5가지의 경률이 있고 너희는 이 5가지의 경률의 이론을 외운 것, 이 이론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대화의 원리에는 공손성의 원리 쭉 4개가 있지. 협력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가 있고, 그중엔 공손성의 원리를 하는 거고, 공손성의 원리에는 5가지 경률이 있고, 각각 경률의 이론을 암기해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거를 대화 사례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 이게 실제 문제지. 이게 적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어긋나는 건지, 어긋난 경률을 찾는 거야. 얘는 지금 요령의 경률을 안 썼구나. 얘는 관용의 경률, 얘는 찬동의 경률을 쓰지 않았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능력이 내신 시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발견하는 능력이 내신 문제인 거야. 이제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시험 문제. 그래서 너희가 근데 여기서 공손성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협력의 원리 가면 협력의 원리에 따른 이론이 또 따로 있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대화 원리가.
자, 갑니다. 자, 시작. 이제 외우는 거. 요관, 찬, 겸동. 외워. 시작. 요, 관, 찬, 겸, 동. 요 순서대로 먼저 외워야 돼. 요관, 찬, 겸동. 요관, 찬, 겸동. 시작. 요관, 찬, 겸동. 요관, 칭찬인데 요걸 찬이야. 찬, 겸동. 요관, 찬, 겸동.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찬동 혹은 칭찬의 경률, 그리고 겸양의 경률, 동의 경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웠니? 요관, 찬, 겸동.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대화의 원리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근데 요관, 찬, 겸동 이렇게 적어주면 좋아. 대화의 원리 아예 외우고 들어갔을 때 요관, 찬, 겸동. 그 다음 요령은 자 이건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화자와 청자를 딱 놓고 상대방을 놓고 나 자신과 상대방, 화자와 청자, 나 자신과 상대방. 요령은 먼저 뭐하냐면 상이야, 상이야. 그래서 얘는 요령의 경률은 먼저 어떻게 가냐면 이거 어떻게 여기다 쓴다, 빨간 쓴다. 여기 이쪽으로 와. 상이야, 상대. 그럼 상이 뭐야? 관용은 요관, 참견동이잖아? 그러면 상이면 얘는 자신이야. 그러니까 상대에게 공손하게 부담되지 않는다. 이건 자신에게 한다. 칭찬도 다시 반대로 상대야. 여기는 자신이야. 이거 외우기 쉽지? 시작. 요관, 참견동 한 다음에 상자, 박스 상자, 쿠팡 상자. 상자, 동의는 두 개 다야. 상자, 같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우는 방법이야, 외우는 방법. 그러면 요령의 경률은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야. 상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공손성의 원리가 뭐라고 했어? 공손하게 한 거잖아. 그래서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가 요령의 경률의 개념이야. 그래서 요관, 찬, 겸동. 요는 상자, 동의. 그러면 상대부터 떠올리고 상대에게 부담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공손해야 되니까. 상대가 상부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 부담 없게 말하기가 요령의 경률이야. 그러면 관용의 경률은 요관, 참견동이니까 그 다음에 관이지. 관용이지. 관용을 베풀어서 대화하라. 요령 있게 대화하라. 얘는 요령 있게 어떤 대화의 요령은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제1요령이야. 관용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탓 엄청나게. 뭔가 잘못됐을 때 네 탓이야가 아니라 뭔가 잘못됐으면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잘 안 들리면 선생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상대방에게도 부담되고 상대방의 탓이잖아. 그러면 관용의 경률을 어긴 거야. 항상 뭐야? 제가 좀 귀가 먹어서요. 제가 지금 딴 생각을 해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관용의 경률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야. 자, 시작.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서 말하기. 관용의 경률은 요관이니까 관용은 자신의 탓으로 하기. 상대방의 탓은 줄이기. 내 탓은 올리기. 그 다음 요관, 찬동이 찬동. 요관, 칭찬이 칭찬. 그러면 칭찬의 경우는 상대 상자, 상이가 상이지. 상대를 칭찬해 말하기는 나한테 오늘 머리가 이쁘세요. 말씀을 잘하시네요. 이거는 상대를 칭찬하면서 말하는 건 상대 칭찬, 요관, 찬동의 경우. 찬동 혹은 칭찬 같은 말이야. 찬동, 칭찬 같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먼저 필기 많이 하는 거 알지? 필기를 안 해놓으면 시간이 2배로 늘기 때문에 알죠? 내신 때 너희가 시간이 바쁘잖아. 그래서 미리 필기하느라고 좀 오래 더 꼼꼼하게 필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지금 쓰면서 필기하면서 외우면 좋아. 자, 이거 오늘 들으면서 외워버려 그냥. 그래서 요관, 칭찬 혹은 찬동. 이거는 뭐야? 상자, 상이니까 상대방 칭찬이지 내 칭찬 아니겠지. 그러면 상대방의 칭찬을 올리면 반대로 나 칭찬은 줄이는 거야. 나 칭찬 줄이는 거야. 그 다음 요관, 찬, 겸양은 상자, 자잖아. 그러면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는 겸양이야. 저까짓 게 뭐 안 와요. 이건 겸양이야.
아이,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뭘. 저는 아직 잘 못 배워서요. 이거는 또 겸양의 경륜이야. 이게 다 걸려가지고 민감해. 그놈이 그놈 같아, 이게. 다 좋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 면밀하게 그거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이 대화의 원리에서 되게 중요한 거란다. 문제 많이 풀어보고, 문제 많으니까 문제 많이 풀면서 그걸 다 이해하고 왜 그런 걸까? 어떤 대사가 요간 찬겸동에 걸릴까? 상자. 됐니? 그래서 반복하는 거야. 겸양은 상자. 그럼 자신이네? 그럼 자신을 겸양이란 단어는 낮추는 거니까 자신을 낮춘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요간 찬겸동. 내가 지금 계속 반복하지, 지금? 그러면 동의는 뭘까? 동의는 당연히 동의잖아. 야, 근데 동의 안 지키는 사람 많잖아, 우리. 야, 우리 짜장면 먹자. 웃기지, 나 짜장면 먹었어. 그럼 짬뽕 먹자. 아, 짬뽕은 맵잖아. 이런 애들 난 제일 싫어해, 진짜. 뭐 하자고 하면, 그거 이래서 싫어.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건 저래서 싫어. 난 동의 안 하는 친구들, 습관 있는 애들 많습니다, 이거. 동의 안 하는 습관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자,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하기인데, 이거는 상자야, 상자. 같은 거야, 같은 거. 상대와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 너도 그래? 아, 나도 그런 생각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간 찬겸동, 동의의 경륜, 요간 찬겸동, 상자가 같아야 돼. 상대방 자신의 의견을 동의시킨다. 그래서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상자. 자, 요게 무슨 원리라고? 요게 바로 공손성의 원리야, 지금. 공손성의 원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야 돼. 이거 지금 계속 나가야 돼. 이게 다 대화의 원리야, 이게 다 대화의 원리야. 그 중에 공손성의 원리에 지금 뭐 하고 있어? 겨우 이론을 하고 있어. 나중에 요거는 뭐야? 각자 출판사 교과서, 미래엔 지학사 창비, 거기서 나오는 사례에 또 적용하면서 찾아내야 돼. 근데 너희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대화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다른 대화의 사례를 만들어서 뭘 얻었겠는데, 어겼겠는데 갑자기 또 공손성의 원리만 얘기하겠니? 거기에다가 막 협력의 원리의 질의 경률이냐, 뭐 양의 경률이냐, 또는 순서 교대냐, 체면 유지냐를 다 섞어가지고 선지를 구성하면 어려운 거라서 이건 달달 외우고 인출을 몇 번씩이나 해봐야 되는 거야. 안 보고. 그래가지고 꽉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적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한다. 또 복습한다, 이거. 요간 찬겸동,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자, 그럼 너가 뭐야? 상대방이라는 거고, 나는 뭐야? 상자, 너, 나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상대니까 너, 나 할 수도 있고, 상자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럼 상대방의 부담을 없게, 나의 부담은 높게, 상대방을 칭찬하고 나는 겸손하게 얘기하고 동의는 일치점을 찾자, 의견 차이가 없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대화의 원만, 이건 대화가 원만하다고 했지. 그건 어디서? 네가 학교 생활,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3학년 대학 가서 사회 나가서 가정 생활에서, 니네 가족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이걸 지키는 애가 있을까? 그때 지키려고 조금만 노력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것도 외우자.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건의하고 명령할 때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관용은 나의 문제 상황, 내 탓이야, 문제 상황이 나올 때. 자, 요거는 뭐냐면 요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를 한번 정리해 놓은 거야. 부탁하거나 건의하거나 명령할 때. 시작. 부탁하거나 건의하고 명령할 때 상대방의 부담을 팍팍 줘야 돼. 부탁하거나 건의하거나 명령할 때 부탁, 건의, 명령. 시작. 부탁, 건의, 명령할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요령의 경률이 적용될 때는. 이건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될 때의 하나의 예시인 거야. 그러니까 부탁, 건의, 명령할 때는 요령의 경률이고, 그때는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면서 부탁하고,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면서 건의하고, 상대방의 부담이 안 느끼게 낮추어서 명령하라. 요령의 경률. 그 다음 관용은 관용은 언제일까? 나 자신의 부담을 높이라는 것은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트러블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는
관용의 경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문제 상황, 그러니까 네가 대화를 보고 이게 부탁건이면 요령의 경률을 떠올리고 문제 상황이 터졌으면 관용의 경률을 떠올려라는 뜻인 거야. 이건 팁이야, 팁. 그러니 문제 상황일 때, 야, 네 탓이 하면 안 되잖아. 내 탓이로다. 그래서 내 탓이로다는 관용의 경률, 내 잘못이에요. 관용의 경률. 자, 찬동, 칭찬은 뭐냐면 상대를 칭찬할 때, 너무 뭐 이쁘다, 너무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 이거는 요관 찬동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은 상자, 자신이니까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칭찬하는 내가 나를 칭찬하면 안 되는 거지. 내 칭찬은 줄여서, 제가 뭘 겸손하게, 겸양은 겸손, 제가 뭐라 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관 겸동, 겸양의 경률. 동이라는 건 의견 차이겠지. 의견.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나도 네 의견에 동의해. 의견 차이는, 그러니까 문제 상황하고 좀 달라. 의견 차이는 동의의 경률. 그때 당연히 일치를 시켜야 되지. 의견 차이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지. 걔를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걔한테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걔한테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지. 알겠니? 요게 일단 공손성의 원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가자. 자, 이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없어. 자, 기준은 이익 부담이고 칭찬 비방 일치 차이. 요것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나의 부담은 또 극대화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부담은 적게 한다. 이익 부담의 측면이 요 두 개인 거야. 칭찬 비방이 요 두 개인 거야. 일치 차이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기준에서는 이익과 부담의 기준으로는 요관이 걸리는 거고 칭찬과 비방에서는 요관 찬동, 칭찬의 경률과 요관 겸양의 경률은 칭찬과 비방이라는 기준에 걸리고 동의의 경률은 일치시키며 차이를 줄이는 것의 기준은 요관 겸동, 동의의 경률에 걸리고 그래서 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이익 부담은 두 개, 위에 거 이익 부담, 두 개는 칭찬 비방, 마치면 일치 차이. 이익 부담, 외우고 있어 지금? 이익 부담, 칭찬, 그치? 비방 하지 말자. 그리고 밑에는 일치 차이의 기준라는 거야. 그래서 더 주의 간다. 이제 또, 자, 공손성의 원리만 지금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협력의, 요령의 경률. 요거는 뭐냐면 실제 예시야, 예시. 자, 간다. 엄청 자세하지? 지금 여기까지가 공손성의 원리야. 이 다음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강이 되겠지. 여기까지가 1강이 되겠지. 실제 사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요령의 경우를 다시 한번 간다. 상대 부담은 최소화하고 상대 이익은 극대화한다. 그 다음 관용의 경우는 상자 둘 다 똑같지? 그러니까 상자니까 자신의 이익은 당연히 줄이고 자신의 부담은 늘린다. 항상 내가 안 좋게 얘기하면 돼. 나에게 불리하게 대화하라는 거. 나에게 불리하게. 근데 그건 우린 지금 정반대지만 상대 비방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상대 칭찬은 늘려라. 자신 칭찬 줄이고 자기 비방은 늘려라는 거야. 자기 비방 열심히 해. 전 못생겨서요. 막 이렇게. 자기 비방. 그게 이쪽이라는 거야. 겸양의 경률이라는 거야. 의견 차이점이 있으면 일치점 시켜라 이거지. 다 얘기했던 거야. 자,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겠어, 얘들아? 응, 안 보고 쓸 수 있겠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실제 예를 한번 적용하면서 느껴야 돼. 아까 그랬지? 자, 다시 대화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분야, 수. 그럼 이제 공손성의 원리, 요관 찬겸동, 상자. 그러면서 이익 부담, 칭찬 비방, 의견 차이, 일치. 알겠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뭐였다? 명령과 건의할 때는 요령의 경률이 걸린다. 이런 거. 그 찬동은 뭐야? 관용은 뭐 할 때? 문제 생길 때 상대방에게 베푼다. 내 탓을 한다.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예시 한번 가본다. 여기까지가 1강 할 거야. 공손성의 원리까지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력이니까.
자, 요령의 경륜을 또 반다. 상대 부담, 상자, 상자 계속 얘기한다. 그리고 요, 관, 찬, 겸, 동.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지금? 공송성의 원리야. 얘보다 더 큰 거 뭐라고? 대화의 원리야, 지금 우리가. 그 중에, 자, 난 지금, 자, 이거 실제 예시야. 한번 보자. 난 지금 청소하는 중인데 넌 뭐해? 여기 좀 닦아. 라는 것은, 닦아는 일단은 명령이, 아까 건의 부탁할 때 명령이지. 명령인데 일반적이고 상대에게 부담을 엄청 주니까 이러면 안 돼. 너는 뭘 어겼다고? 너는 대화의 원리 중에 공송성의 원리 분야에서 요령의 경륜을 어긋나게 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잡아내는 거야. 이거를 안 했구나 라는 거. 또 하나, 그러니까 예시야. 바쁘겠지만 잠깐 여기 좀 닦아줄래?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잘한 거지. 바쁘겠지만 잠깐 여기 좀, 이렇게 상대 처지를 고려해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잘못됐다라는 거고, 요거는 수정을 한 거야. 이건 수정. 밑에 건, 얘는 잘못된 예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대화를 할 때, 청소 너 뭐하냐? 여기 좀 닦아. 우리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공손성의 원리 중에 요령의 경륜을 어긴 거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좋게 바꿔요? 그러면 바쁘겠지만 이건 부담을 줄여야 되는 거지. 널 이해해. 하지만 잠깐 여기 좀 이런 단어들, 잠깐 좀 이런 단어를 쓰라는 거야. 잠깐 여기 좀 이렇게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게 부사어지. 부사. 잠깐 여기 좀 닦아줄래라고 의문형 시작. 그러면 이거를 잘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서 얘기하는 게 잘 고친 거야. 두 번째, 잠깐 좀이라는 것을 써서 부사를 써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잘하는 거야. 세 번째, 의문형을 선택하는 건 너한테 선택의 여지를 줄게라는 거지. 명령형을 쓰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닦아라 하면 해줄래? 요게 세 가지야. 그래서 요령, 이거를 수정하는 요령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수정하는 요령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수정하는 요령이. 자, 뭐해? 바쁘겠지만 네 상황을 이해해. 잠깐, 좀, 이런 부사. 그리고 해줄래? 의문형 어미. 이게 잘 고친 거라는 거야. 요령의 경륜을 어긴 대화를 잘 고치는 방법이 요거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보자. 요령의 경륜. 나 지금 돈 필요한데 1,000원만 줘. 위반. 뭘 위반? 공송성의 원리 중에 요령의 경륜을 위반. 왜? 부탁, 건의, 명령. 그 상황을 잘 보라는 거야. 요령의 경륜은 부탁, 건의, 명령인 상황에서 잘 튀어나와. 부탁, 건의, 명령인 상황에서 잘 튀어나와. 요령의 경륜이. 그러면 또 그걸 잡아내야 되고, 교통경찰처럼 이렇게 딱지를 떼야 돼. 잘못하고 딱 잡아내야 돼. 그리고 걔를 올바르게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혹시 여유가 되면 1,000원 빌려줄 수 있니?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바꾸는 건 잘 고친 거지. 이것도 나와. 어떻게 잘 고친 것은 이거 어렵다. 대외 원리 이거. 대단한 어려운 개념어가 있는 건 아닌데 뭐 낯설지도 개념어가 이런 개념들이. 근데 이건 좀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령의 경륜이 끝난 거야. 대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이제 관용의 경륜을 간다. 관용은 뭐야? 상자, 자신의 탓으로를 높인다라는 거고 상대방 탓은 낮추고 다 내 탓이요. 그래서 얘는 관용은 내 탓이요라는 거야. 내 탓이요. 문제를 내 탓. 이거 뭐라 했지? 이거 어느 상황? 문제 상황에서 많이 튀어나온다고 했어.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내 탓으로 하니까 상대방이 관용. 그래서 관용은 물론 뭐 상자 자신이겠지만 이게 자신이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라고 내 탓이요라고 했으니까 상자, 자신 관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얘가 두 개가 있어. 글씨를 더 너무 작게 써요. 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잘 안 보여요라는 건 요령의 경륜도 같이 위반했다? 무슨 말이야? 부탁 건의는 요령이잖아.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하는 건 부탁 건의할 때 조금 상대방이 부담을 줬으니 요령의 경륜도 어겼고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작게 쓴 건 뭐야? 내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맨 뒤에 있거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 안 썼거나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관용의 경유를 어기는 거는 대화가 다 내 탓이야. 이런 느낌이면 다 관용의 경유를 어기고 있는 거야. 이걸 어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 수정.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 탓이야.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이게 내 탓이야. 이런 뜻인 거지. 글씨를 조금 크게 설 수 있나요? 요것도 이제 수정한 거지. 있나요? 이것도 의문형인 거지. 자, 두 번째 예시. 그러니까 너 이거 예시 쓸 수 있겠니? 예시 쓰면서 그 경류를 외워가는 거야. 이게 내신이야, 내신. 저기 전화 한 통만 쓸게요. 와, 이것도 잘 쓴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래. 그치? 이것도 위반이야. 제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관용을 베푸세요. 전화 한 번만 빌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 쓸게요는 너무나 이거잖아. 저기 전화 한 통만 쓸게요. 이거는 전화를 못 쓰는 문제 상황에서 이제 쓸게요. 아니 그냥 지가 규정을 져버렸잖아. 그래서 위반인 거야, 이게. 그래서 위반인 거야. 그러니까 저기 전화 한 통만 쓸게요는 너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아할 수도 있고 지가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전화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빌려도 될까요? 이거 뭐야? 깜빡하고 핸드폰 두고 왔어요. 뭐야 이거? 제 탓이요 라는 거잖아. 제 탓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런 제 탓이에요는 관용의 경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게 너희들 지금은 어떤 요관 참견 운동을 실제 하는 그 예신 거고 너희는 이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각자 출판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사례로 가는데 그건 되게 쉬워. 이제 이것만 여기가 어렵지 그거 들어가면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 자 찬동의 경륜. 자 상대방을 비방하면 안 되고 칭찬을 올리는 것이 찬동의 경륜. 상대 장점을 칭찬하는 게 찬동. 그래서 찬동은 뭐라고 했어? 칭찬. 상자, 상. 그러니까 상자, 상대하고 했지. 그리고 얘네들은 뭐랬지? 얘네들은 이 부담의 기준에서의 그거라고 했지. 얘는 뭐였어? 얘와 쟤는 뭐야? 얘와 쟤는 칭찬, 비방의 기준. 비방의 기준이고. 자, 발표 주제가 쉬워서 그런지 발표가 매끄럽게 진행되더라. 이거 왜 위반이야? 봐라. 발표 주제가 쉬워서 그런지는 상대가 잘한 게 아니라 너는 잘한 게 없는데 발표 주제가 쉬워서 와 이거 뒤통수 까는 거잖아 이거. 잘 들어야 돼 그 말의 뉘앙스를. 그러니까 네가 잘한 게 아니고 원래 이 일이 쉬워서 그래 하니까 상대 칭찬하는 게 아니지 얘는. 그치? 뭐라고 돼? 내가 발표를 잘 만들어서 발표 이야기 쉬웠어? 칭찬. 니네가 하던 대화의 습관으로 하면은 이거 못 잡아낸다 이거. 내 습관에 의하면 뭐가 문제야? 이 정도면 너무 친절한데? 그럼 안 되는 거지. 이론에 입각해서 얘기해야 돼. 이론에 입각해서 잡아내야 돼. 이론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이거 발표 주제가 쉬워서 언제 잘한 것 같지만 그건 네 칭찬이 아니라 발표 주제 칭찬인 거니까. 요간 찬동의 경륜에 어긋난 거야. 두 번째 예시. 자, 아직도 1, 3, 5 끝냈어요. 이것도 위반인 거지. 자, 이제 이렇게 되어가면 이게 얘도 걸리는 것 같고, 이건 내 탓은 아닌 거고. 이것도 부탁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이쪽인 거지. 뭐라 해야 돼? 지금 일하시는 중이죠?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네요? 이렇게 칭찬. 아직도 1, 5, 3, 5 끝냈어요. 약간 비방하는 것 같잖아. 비방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이게 한국어라 은근히 유사해요. 이거 요령에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이상하니까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하지만 그 기준 원칙이 있어야 돼. 니 탓이요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이 돼. 일단 뭐 그 생각 칭찬이 아니라 비방 느낌이면 찬동이야. 비방 느낌이면 그 다음 요간 찬 겸동 겸 상자 자기 칭찬은 줄이고 자기 비방을 올린다. 누가 나를 비방해야겠지만 그래도 그게 공손한 거래. 자기 비방. 아우 제가 좀 성실하지 않아서요. 아우 제가 실수해서요. 뭐 이렇게. 자 예시. 나 발표 정말 잘했지. 이거 자기 칭찬 절대 안 돼 이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겸양인 거지. 뭐 겸손하지 못하다. 자, 내가 긴장해서 좀 떨렸는데 칭찬을 고마워.
칭찬을 들었을 때 내가 긴장해서 좀 떨었는 데는 자기 비방이잖아. 자기 비방, 자기병. 이런 걸 포인트를 찝어내야 돼. 내가 긴장해서 좀 떨렸는데 자기 비방. 자기 비방은 겸용의 경률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더 이렇게 쓰는 거야.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게 약간 나약해 보이지만 겸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저런 단어를 좀 써주면 좋아. 제가 긴장해서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이건 잘 수정했다는 뜻인 거야. 이거는 잘 수정한 거야. 이거는 수정을 잘했다는 뜻인 거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나 좀 자기 자신 칭찬하면 겸양의 경우 걸린 거야. 그냥 자뻑은 그냥 자뻑이야. 자뻑 얘는. 자뻑은 다 겸양의 경률 걸린 거야. 겸양의 경률 걸린 거야. 그 다음 동의의 경률 간다. 동의는 뭐랬어? 이제 아까 상자. 그러니까 엄청나지 지금. 그치? 대화 원리의 이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협력의 원리 가면 또 거기도 개념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 좀 쉬워. 이제 그 다음부터 점점 쉬워. 여기가 공손성의 원리가 제일 양이 많아요. 자, 의견 저녁 먹으러 갈래? 아니 여기 치우고 나서 먹자. 벌써 위반 삐뽀 의견 일치를 안 주셨네요. 의견 일치를 안 주셨네. 물론 있지. 선생님 무조건 제가 얘기하면 내가 무조건 의견을 맞춰요?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의견 일치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라는 거. 물론 더럽게 싫어해. 금방 저놈을 쟤 너무 날 괴롭혀. 뭐 그럴 때는 뭐 의견 일치 안 할 수 있겠지만 저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일치시켜라. 어떻게 해야 돼? 아 좋지. 이걸 이렇게 수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선 여길 치우고 좀 먹자. 이렇게 좋지. 일단 일치시키고 네 의사를 얘기해도 되는 거야. 네, 자신의 의사를 얘기해도 돼.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니라 좋지. 여기 일치시켰어. 그런데 조금은 요거 먼저 하자. 이것도 괜찮다는 뜻인 거지. 무조건 나 하다가 막 여길 치우는데 저녁 알았어. 내가 치우는 거 내팽개 치고 갈게. 이건 바보지.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가자? 좋아. 근데 우리 요거 조금 남았거든? 5분만 있다가 기다려도 안 되지. 기다려 줄래? 뭐 이런 거. 내가 좀 일이 느려서 말이야. 요관 참겸동을 다 쓰려고 노력하는 거야. 날 낮추고 상대방 칭찬하고 일치시키고 건의할 때 부드럽게 공손하게 얘기하고 상대방 칭찬. 너는 정말 빨리 했구나. 요관 참겸동을 대사할 때 다 쓰면 정말 너는 친구가 많을 거야. 너 친구 없잖아. 이렇게 하면 친구 많아져. 자, 이 빵 진짜 맛있다. 그렇지. 단 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자, 단 걸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도 그래도 일치시켜야 돼. 그래도 네 생각에 약간 동의를 좀 해주는 거지. 동의를 해준 거지. 단 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진짜 이 빵이 맛있겠구나. 진짜 어려운 이 정도 대화면 거의 군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너희가 사회 나가서 친구도 많고 인정도 받고 싶고 하면은 요걸 지키는 게 좋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 전에 우리 내신 문제나 먼저 시험 점수나 먼저 얻자. 근데 은근히 뉘앙스가 좀 있단다. 엄청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또 보고 우리 강의는 또 볼 수 있잖아. 관리형은 맞지? 그리고 꼭 써가면서 그 뉘앙스를 꼭 기억해야지.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다 하면 못 찾아. 항상 써보고 왜 그런지를 알고 그 다음에 가야지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대화 원리 중에 공손성의 원리였다. 자, 국회 선생님이었고 열심히 하자. 안녕.